여러분께서 괜찮다, 좋다, 쉽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쉽게 이 사업에 진입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고 시작해도 어려운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할 어당성입니다. 최근 정부는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었죠. 물론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단 4일 만에 철회되긴 했습니다.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우리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원칙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 불가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던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접을 만큼의 큰 타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타격이 제법 컸겠죠. 예를 들어 아이들 장난감, 인형, 물총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셨다면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팔지 말아야 할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팔고 있는가는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좀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전망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저가 공세와 공격적인 마케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해외 직구는 그냥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긴 배송기간과 중국 저가 제품이라 뽑기운, 퀄리티 정도가 걱정되긴 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일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제한은 한 번에 너무 크게 제한하려다 보니 저항이 조금 거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저가 공세로부터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제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구매 대행에도 지장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해외 직구에 대한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시 기존에는 통관부호와 이름 또는 통관부호와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만 동일인의 것이어도 통관을 시켜줬었는데 지금은 원칙대로 통관부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가 동일해야만 통관이 가능해졌죠. 또 전자제품의 경우 이제는 목록 통관으로 할 수 없게 바뀌었고요. 따라서 중국 저가 공세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제한 정책은 당분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이제는 그만둬야 할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셨다면 괜찮다. 하지만 본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만 하고 계셨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저가 공세와 정부의 제한 정책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안고 본업으로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를 포함해 지인 대표님들 중에 본업으로 이커머스를 하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을 발판으로 삼아 국내 사입 판매, 로켓크로스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쇼피 라자다, 아마존, 요즘 뜨고 있는 큐텐 등의 수출, 역직구라고들 하죠. 그리고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으로 확장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시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본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만 하시는 대표님은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해외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대부분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이커머스 사업을 본업으로까지 염두에 두셨다면 본인에게 맞는 다른 이커머스 사업으로의 확장 그리고 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고민들까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비교적 부담 없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결국 단순 반복 작업이 남게 되는데 이걸 내가 계속하느냐 아니면 알바나 직원들을 써서 하느냐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내 수익이 줄어들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것과 단순 반복 작업을 내가 지속하는 것. 조금 현실적으로 후자의 경우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열정 뿜뿜해서 하루 3, 4시간 상품 등록하고 하지만 익숙해지면 귀찮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꾸역꾸역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다가 지재권 이슈 2-3번 맞으면 회의감이 몰려오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처할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사업에 진입하셨고 본업으로의 전향을 생각하신다면 단순 반복 작업들에 대한 위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귀찮은 일에 대한 위임이 아닌 이를 통해 내 시간을 확보하고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오늘은 현재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단순히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주요 컨텐츠로 삼고 있다고 해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내용들만 여러분께 편향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괜찮다, 좋다, 쉽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쉽게 이 사업에 진입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고 시작해도 어려운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사업이 그럴 거예요. 그게 부업이든 본업이든 여러분께서 조금 더 단단한 각오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된 주제라면 그게 좋던 안 좋던 제 생각을 담아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